트러블 슈팅인데요. 트러블 슈팅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어, 뭐 여러분들 중에 뭐 회사에서 뭐 펑션 리더, 기능 리더이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특정 기능을만 맡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개발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양한 개발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다들 하는 이야기는 이제 개발자 핵심 역량은 트러블 슈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막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아니 소스 받아서 컴파일만 해도 에러가 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뭐 트러블 슈팅 시작이 거기도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이미지를 빌드해서 다운로드 하면 다운로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불링업 하다 보면은 뭐 갑자기 유아트 로그 이렇게 보다 보면은 로그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문제를 만나는 게 사실 그 실전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같은 그런 연속인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러블 슈팅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리고 그래서 막 불링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그리고 불링업 하고 난 다음에 소프트웨어 안정화 과정을 거칠 때도 사실 고생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전 되게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불링업을 하거나 소프트웨어 안정화 과정을 거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꼭 필요한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그리고 신규 기능을 갑자기 개발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나는 한 번도 개발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고객사에서 니네 이거 소프트웨어 이거 갖다 써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나는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부품 갖다 쓰래요. 그냥 고객사가 이 부품을 그냥 선정해서 알려줘요. 이 부품 쓰라고. 특히 그 전기자동차 업계에서 그런 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편집할 거긴 한데 운영 체제까지 정해준 경우도 있어요. 그 자동차 고객사가.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요. 어떤 프로세스는 우선순위를 얼만큼 위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지정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능, 스펙을 구현할 때 이게 하다 보면은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사실 그 오픈 소스 진영에서 개발된 되게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뭐 요즘 가장 핫한 게 eBPF 기능이 있고 F트레이스는 원래 핫했고요. 그런데 eBPF나 F트레이스 같은 기능은 커널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막강한 툴이긴 한데 이 제품의 전체적인 그 이슈를 다 커버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제품을 개발하시다 보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하드웨어성 문제도 만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특정 제품에서만 크래시가 막 나요. 혹은 비트 풀비 난다거나 그런 경우까지는 이런 기능들이 커버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은 뭐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저희 같은 제품 개발을 하는 개발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제품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리눅스 커널에서 이건 하나 예예요. 스케줄과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내가 굉장히 잘하고 그쪽에 차별화된 뭔가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품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크래시가 난대요. 그런데 매니저가 찾아올 거잖아요.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메모리 매니지먼트랑 스케줄러 위에는 다른 거는 저는 안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욕먹을 걸요 아마 매니저가. 장난하냐고? 그리고 사실 오픈소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트러블 슈팅 해요. 회사 내부에서. 오픈소스만 100% 하는 건 아니고요. 회사 개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잡으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되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하드웨어성 문제가 섞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스 30이라든가 크래시 유틸리티 이런 기능들, 그리고 그 특히 여기 파형까지는 좀 너무 심하긴 한데, 저는 좀 크래시나 리셋 디버깅에 대해서는 잘 익혀두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개발 툴을 익히시는 게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혹시 제품 개발하시다가 막 크래시 리셋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지 않으세요? 막 고생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문제 하나 만나면은 진짜 거의 한 달 야근하거든요. 저는 되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데, 그래서 관련된 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링스 커널도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개발에 정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크래시가 나면은 보통 여러분 디버깅을 어떻게 보통 하시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하시나요? 크래시가 나면? 트렌치 32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JTEC 붙여서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시구나. 꺼지는 순간에 이제 있던 메모리 주소나 프로그램 그 내용 봐가지고, 근데 완전하게 디버그가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브레이크포인트를 못 찍을 때가 있어서 약간씩 유추하면서, 그러면 유추하는 부분이 계속 무한 반복해가지고 네. 거기서 많이 꺼지면 그냥 그러다 보면 이제 야근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저는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면, 차라리 크래시면 난 것 같아. 크래시면은 뭔가 로그도 남잖아요. 남는데 아무런 로그가 없어요. 아무런 로그가 없고, 그리고 무반응해. 그런 경우는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발을 하실 때는 정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에서 만약에 갑자기 리셋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슬립에 진입했을 때 안 깨어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하시고 나중에 대응하시면 좀 더 나으실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디버그 툴 피처를 좀 소개를 드리면, 지금 크래시가 나면은 DDR에 있는 메모리 덤프를 파일 하나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 기능을 램덤프라고 하거든요. 특히 퀄컴 SoC에서는 램덤프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미디어텍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도 램덤프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램덤프가 나오면 램덤프를 트레이스 32에 시뮬레이터 모드로 로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좀 더 고생을 덜 하실 거고요. 그리고 크래시 유틸리티라는 오픈소스 기반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크래시 유틸리티를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디버깅을 잘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램덤프가 나오는 환경이면은 T32로 램덤프를 로딩을 하고, 그리고 크래시 유틸리티를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행을 하셔서 디버깅 하시면 좀 더 다양한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고요.